자,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제가 지난번에 연설했는데도 불구하고 못다한 말이 있어서 다시 하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정권에 대한 지금 청년들의 분노들이 영상으로 떠돌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아무 생각 안 드셨습니까? 자, 우리가 왜 이 투표를 하셔야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오세훈 후보님 손편지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정성이십니까? 자, 지금 문재인 정권에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LH 부동산 정책, LH 사태, 부동산 정책 실패까지. 그리고 김상조 의원님 어제 보셨습니까? 그렇게 공정을 외치던 김상조 의원님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임대차 3법을 이틀 전에 자신의 전셋집을 14%나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휙 가버리셨네요. 자, 지금 이 정권 겪으시고도 모르시겠습니까? 여야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애초에 180석이나 가져갔으니 그러니 이러한 사태가 난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독재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계속 내곡동 문제만 파며 네거티브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라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에서도 집요하게 오 후보님 내곡동 문제가 거짓이라며 단독으로 처음 보도하고 계속 집요하게 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신으로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문제나 파십시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연설 약속 31개 중에 단 1개밖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키시지 않았습니다. 자, 뭘까요? 바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저희는 지금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러한 나라에서 살고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제발 살게 해주세요. 586 세대 여러분, 그리고 40대 여러분들, 청년들이 안 보이십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이세요? 제발 그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준석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자, 우리 박영선 후보 뚝 떨어뜨리고 세금 뚝 떨어뜨리자.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24살 홍주환이고요. 또 일단 뭣도 모르던 20살의 저를 진짜 반성하며 사과드립니다. 2017년에 저는 추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공정을 해친 전 정권에 크게 분노하였고, 제가 앞으로 살아갈 20대의 사회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지금은 그때 투표지에 도장을 찍었던 이 오른손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님 맞아요. 저는 역사적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배운 게 없어서 투표를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이 지난 4년간 보여준 모습은요, 전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공정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조국은요, 아직도 SNS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고요. 그의 딸 조미는 정경심이 징역 4년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학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부건축, 인국공, 그리고 이번에 LH 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렇게 외쳤던 과정의 공정과 정의로운 결과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버리고, 정작 감옥에 진짜 가야 할 자기 주변 사람들은 180석의 힘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 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윤석열 총장을 정치 검사로 규정하면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네,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사시려고, 저보다 제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저보다 훨씬 어른이신 분들도 훨씬 많으신데,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고 그렇게 투표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선거가 왜 치러지는 걸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이 선거가 왜 치러지나요? 네, 맞아요. 전직 서울시장 박원숙 시장이요. 이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누구는 천박하다고 했는데 천박하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 서울시를 돌보라고 소중한 표를 줬는데, 시정을 돌보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자기 비서한테 자기 팬티 사진이나 보내다가 고소장에 들어오니까 자기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책임지기 무서워서 혼자서 자살해버려가지고 이 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라 했죠? 피해자한테 자기네 180명 국회의원들이 모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단어를 꺼내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아직까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단어를 만들어낸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님께서는 박영선 후보의 캠프에도 계셨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진짜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걸까요? 우리는 180석이니까 하면서 5만에 빠진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 왜 시장직을 박차고 나오셨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 왜 후보 자리를 양보하셨습니까? 이번에 꼭 바로잡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바로잡을 방법은요, 여기 많이 계신 여러분들이랑 서울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4월 7일에 꼭 행사해서 이 정권의 폭주를 멈춰야 됩니다. 공정과 정의가 진짜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꼭 바꿔야 됩니다. 이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오세훈 후보께서 이 나라를 바꾸는데 큰 힘이 되줄 거라고 전 믿습니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 금태섭 전 의원님들, 모든 야권 후보님들, 이 정권의 오만과 폭주와 독선을 멈추겠다는 같은 한 뜻으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4월 7일 날 꼭 이길 수 있습니다. 꼭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모 후보의 말에 따르면 저는 20대이기에 경험치가 없어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오세훈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이 이거 연설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용기 내서 얘기해보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박원순 시정 10년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번에 기억나는 정책 있으십니까? 저는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다 흐지부지로 끝나는 무능한 정부와 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말 능력이 안 돼서 무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는 도덕적인 정치라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미향 사태로 위안부 할머니분들 눈물 흘리셨고요. 조국 사태로 저 같은 학생들 허탈감 주었고요. 이제는 LH 사태로 편법 없이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모두 자기 잘못 남에게 떠넘기기 바쁘지 한 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죄나 국민들을 위한 정치하려고 민주당이 노력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그래놓고는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온 박영선 후보 이제 와서 20대 청년 지지율 안 나오니까 뭐 역사 경험치가 낮아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50대 60대 분들도 역사 경험치가 낮아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겁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오만과 독선도 유분수지 선글압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남발해서 국민들 상처 주는 거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전에 민주당의 서른 홍익표 의원이 우리 20대 청년들을 모욕했던 거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반성은 없고 민주당은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걱정, 주택 문제로 실험하는 청년들의 울부짖음이 아직도 정녕 들리지 않는 겁니까? 인간관계도 자기 필요할 때만 주위 사람 데려다 쓰면 언젠가 탈납니다. 이런 내로남불 정당 우리 손으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그동안 정치적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던 우리 부모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금 오르고 물가도 너무 오르니 이번에는 꼭 투표장에 나가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시급을 올렸고 부동산 투기꾼 잡는다고 세금을 왕창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넘치게 됐나요? 집값이 안정됐습니까?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러놓고 아니면 말고식에 책임질 줄 모르는 민주당 반드시 우리 손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 보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손 흔들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희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친구분들 손잡고 4월 7일 선거날까지 혼통이 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오세훈 후보 원외에서 10년 동안 계시면서 서울을 그 누구보다 많이 연구했고 시민들과 소통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거 공보, 우리 오세훈 후보 정책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실리적인 공약들 참 많습니다. 반면 박영선 후보 슬로건이 합니다 박영선이던데 어제 토론해보니 수직정원인가 뭔가 하는 그 이상한 공약 들고 나오고 나머지 공약도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저 재난지원금만 뿌려서 국민 세금으로 금권 선거하려고 안달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서울시 역사상 최초 청렴도 1위 달성해봤고요. 다산 콜센터로 시민들의 민원 보다 빠르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상권이 무너졌던 동대문 DDP라는 세계적 명소를 만들어 상권이 살아났고 우리나라 최초의 돔경기장 고척 스카이돔 덕분에 프로야구와 콘서트와 같은 많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 다 누가 이뤄낸 겁니까, 여러분? 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이끌어낸 성과입니다. 박원순 시정에서 제대로 된 프로젝트 한다고 사비나 제대로 푼 적 있습니까? 서울로 7017인가 하는 뭔가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안전사고만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M&A 보여주기 식으로 세금 날린 것들 이제 다시 보상받으려면 오세훈 후보가 압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은 1년밖에 임기 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또 치릅니다. 그렇기에 첫날부터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경험 많은 우리 오세훈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아름다운 단일화의 진짜 피날레를 우리 서울 시민이 장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연설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일어나는 선거입니다. 무려 우리 세금 571억이 들어가는 선거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마냥 자기 마음대로 당원 바꿔가면서 출마하는 반석 없는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반드시 4월 7일 투표장으로 나가 심판합시다. 우리같이 오세훈 후보와 함께 다시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세훈 삼창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훈! 네, 서울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는 처음 올라와 봐서 너무 많이 떨리는데요. 잠깐만 1분 정도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을 가지 않고 이명박 정부 시절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정책으로 20살에 서울로 혼자 올라와서 취업하여 직장 생활을 했던 한 청년입니다. 그 시절에는 대학은 모두 어느 대학이라도 가야 된다는 관념이 있었지만 저는 먼저 취업하여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 현재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한 20대 청년 사업가입니다. 저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다녔던 청년으로 일명 청년들이 말하는 조소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현실도 직접 겪어본 청년입니다. 사원부터 관리자의 직급까지 6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부조리하게 퇴사당한 직원들,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니라면 사용하기도 힘든 육아휴직 정책 등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현 정부에서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내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업 대표자나 공무원,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고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원들이 정부 정책을 지원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현재는 퇴사 후 창업을 하였고 아직은 작은 회사이지만 제가 기업을 다니면서 내가 경험을 한다면 꼭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직원 복지도 높이며 회사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경기가 매우 심각하게 침체되었고 말도 안 되는 일자리 정책들과 효율성이 없는 기업 지원 정책을 보면서 정치가 아닌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모든 청년분들과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살기에 좋으십니까? 저와 같이 직장을 다녀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살기 좋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돈을 벌고 힘들게 저축하더라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불가능해졌고 좋은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 또한 사라져 취업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들 또한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무작정 보수 정권, 국민의힘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자고 나온 것입니다. 현 정권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그래도 청년들이 저축도 하고 조금이라도 희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조금의 희망까지도 모조리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저 또한 현 정부에서 지금까지 정책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개선은커녕 말도 안 되는 통계 수치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20대 청년분들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현실에 무슨 정치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청년들도 정책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들로 이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나 할 정도의 경제 체감을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저 또한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오세훈 후보를 다시 한번 믿고 지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세훈 후보가 그래도 박영선 후보보다는 현실적인 정책을 펼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에서 디자이너가 필요하면 디자이너 경력자를 뽑듯이 현재 서울시에도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줄 경력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권이, 저는 모든 정권이 100%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정책이 있다면 실패한 정책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실패한 정책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정책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현 정권을 20대인 저는 더 이상 지지할 수 없고 희망 고문이나 퍼주기 정책이 아닌 현실적으로 정책을 내는 오세훈 후보님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들, 지금의 한 표는 오세훈 후보 개인에게 찍는 한 표가 아닙니다. 정말 이 지긋지긋한 정부를 끝내야 한다는 서울 시민들의 절박함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가 서울을 바꾸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분들, 이번 선거만큼은 진보와 보수가 아닌 후보자분들의 정책과 실현 가능성을 보고 현명한 한 표를 투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